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17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가족 간의 감염 등으로 학생 확진이 잇따르면서 교육당국이 원격 수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재학생 A군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제주 시내 한 중학교. 해당 학년 교사와 학생 70여 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교사 10여 명은 재택근무로 전환됐습니다. A군은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검사를 받아 최종 확진됐습니다. 부모님은 그저께 확진됐다고 해서 가족이 전부 가서 검사 받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만 7명. 교생 실습생과 교직원 등 2명을 포함하면 9명이 지난 사흘 동안 추가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학생 대부분은 확진된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렇게 학생들의 확진이 잇따르자 제주도 교육청은 당초 오늘까지인 원격 수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나오는 그런 확진자 수라든지 우리 학생들의 감염의 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내일 중으로 이렇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그제 15명, 어제도 오후 5시까지 2명이 추가돼 누적 확진자는 888명을 기록했습니다. 국제대 레슬링부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돼 6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달 신규 확진자 174명 가운데 73%는 제주 지역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됐고 13%는 여전히 감염 경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달까지는 아마 이러한 패턴이 분명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예방 보호 노력이 정말 더 절실한 시점이라는 걸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행사 등으로 가족과 지인 간 접촉이 많은 5월. 지역 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 확진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 제주도가 관광객은 물론 다른 지방을 다녀온 제주도민들에게도 검사를 받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는 오히려 검사 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서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주차장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입니다. 해외 입국자와 당일 입도객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제주 도민과 제주 거주자까지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현수막에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주도가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신분 검사를 강화하면서 제주 거주자인데도 검사를 받지 못했다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도청 홈페이지에 한 시민이 올린 항의 글입니다. 제주도에 집이 있으나 주소지는 서울에 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2주 전까지는 검사를 잘 해줬는데 지난주부터는 신분증 검사를 하더니 제주도민이 아니라며 검사를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선별진료소에 물어보니 제주도가 최근 제주도민이나 거주자인지 증명하는 서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최근에는? 최근에 하는 거는 저희들은 사실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그걸 명확하게 좀 철저하게 좀 확인하고 해줘라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도에서 나온 얘기고. 제주도는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의 검사 건수가 급증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일 평균 약 330여 건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쉽지 않은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국경 수준의 방역을 하겠다며 모든 입국객에 코로나 검사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던 제주도. 실제로는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 스스로 찾아온 입도객도
검사를 해줄 수 없다며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도는 주말과 휴일 사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 위반 행위 12건을 적발하고 밤 11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PC방과 음식물 섭취 금지 규정을 위반한 실내 체육시설 1곳 등 4곳에 과태료를 물리고 8곳에 행정지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3일 자정까지 유흥시설과 PC방 등 코로나19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경고 없이 곧바로 처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합니다. 지난 일요일에 부산을 출발해 제주로 오던 항공기에서 속도 표시에 문제가 생겨 관제탑에 비상 요청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항공기는 무사히 착륙했지만 한때 소방대가 긴급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그제 오후 1시쯤 제주공항 관제탑에 긴급하게 비상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티웨이 항공 여객기가 착륙을 불과 15분 앞두고 조종석 속도계에 이상이 있다고 연락한 겁니다. 기장석과 부기장석의 속도계 표시가 서로 달라 항공기의 정확한 속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고에 대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장석이랑 부기장석이 똑같은 계기를 보고 있는데 두 개가 차이가 있다. 속도 계기가 틀려갖고 우리 이머전시 랜딩 하겠다. 관제탑은 비상 요청에 따라 해당 항공기를 우선 착륙하도록 하고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공항 소방대는 물론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도 긴급 출동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항 관제탑 요청에 따라 이곳 제주소방서에서도 구조대 차량과 화학 차량 등 차량 4대와 소방관 13명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해당 항공기는 보조 속도계 등을 활용해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152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같이 다급한 상황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점검 결과 항공기 외부에서 속도를 측정하는 계측 센서 열선이 끊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사 측은 보조 속도계로 착륙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매뉴얼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제주에서 청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긴급 회항하면서 소방당국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티웨이 항공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사전 점검 부실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행정부는 롯데 렌터카 등이 렌터카 총량제에 따르지 않는 업체에 대한 운행 제한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통체증 유발을 이유로 렌터카 업체의 차량을 줄이는 것은 공익보다 사익의 타격이 지나치게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제주도는 렌터카 총량제 관련 재판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차량 감축을 업체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데 현재 도내 렌터카는 3만 대로 2018년 총량제 도입 당시 목표였던 2만 5천 대보다 5천 대가 많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는 주장. 그동안 피해자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시 계엄군이 실제 M1 소총에 조준경을 달아 사격했다는 생생한 진술이 공개됐습니다.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계엄군의 기존 입장에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광주 MBC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은 옛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군부는 자위권 차원에서 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확보한 계엄군의 증언은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제11공수여단 계엄군은 금남로 주요 건물에 저격수가 배치됐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 하니까 그런 식인데 이제 벌써 총체를 갖고 보니까 저기로 당했다는 느낌을 하고 바로 물러나갔어. 뒤로.
M60 기관총과 M1 소총의 조준경을 달아 시민들을 조준 사격했다는 겁니다. 내가 장갑차 있는 애들 내가 저걸 했네. 목을 겨냥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깊게 머리를 겨냥? 목을 겨냥해요. 네. 원래는 목을 겨냥해야 돼. 이틀 뒤인 5월 23일 제11공수여단이 광주 주남마을에서 버스에 무차별 사격을 하고 사체를 처리한 의혹도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 죽은 마음만 보고 있어. 이제 한명 사람 딱 하고 오히려 내려오는데 몇몇 지도자들이 낚아놨습니다. 그래야 연결되는 거야. 에이씨, 수학진도 어디고 내려오는 얘기야. 또 계엄군이 차량에 기관총을 쏴 신혼부부가 숨지는 등 민간인 시신 41구가 사라진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조준 사격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5.18 진상규명위는 이제 집단 발포를 누가 명령했는지 다음 달부터 신군부 세력 인사들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저격병을 운영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는 자위권 차원은 하고 상치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는 9월 조사기간 연장을 앞두고 있는 진상조사위가 안매장과 집단 발포 책임 규명 등 핵심 과제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요 며칠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맑은 하늘 그리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맑은 하늘이 차츰 드러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구름이 지나다가 낮부터 하늘이 개겠고요. 오늘 대기 확산도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한편 이 시각 현재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남쪽 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가 지나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스치듯 지나면서 아침 출근길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전 9시 이후면은 비가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날이 화창하다가 목요일에 다시 비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목요일 새벽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오늘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현재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북부와 남부 지역 16도, 서부와 동부 지역 15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2,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북부와 서부 지역 22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 24도로 포근하겠습니다. 낮 동안 하늘도 맑아서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서도 오전까지 약하게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우도와 마라도, 가파도에서는 약하게 비가 내리겠고요. 낮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레저 활동과 해상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서 물결이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물결이 1.5m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겠고요.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시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건축심의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건축위원회는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과 고도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을 분명히 하고 세대별 1조시간 시뮬레이션과 단지 내 풍향과 풍동 실험 데이터를 제출하라며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로 지난 1분기 제주 지역 경제가 침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제주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100.8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 감소했습니다. 또 면세점과 편의점 등 소매 판매 지수도 99.5로 지난 2015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았고 건설업 수주액도 한림해상풍력 발주액 2,800억 원을 제외하면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은 3월부터 내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소비와 고용 부문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부지 사용료를 놓고 벌인 공항공사와 제주지방항공청의 변상금 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일행정부는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가 제주지방항공청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공항공사가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데 책임이 없고 지방항공청이 사전 통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3억 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지난 2016년 공항공사가 제주공항 시설 확장을 하면서 국유지 400여 필지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며 3억 2천만 원의 변상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제주도의회 김경미 의원은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현행 일자리혁신위원회 내에 취약계층 분과위와 사회적 기업 분과위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현황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해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이달 말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소방안전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방당국의 관련 권한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열린 소방안전도로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간담회에서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폭이 좁은 도로의 원활한 소방차 통행을 위해 주차를 금지하도록 하는 상위법과 위반 차량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다며 실효성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도로 폭이 3m가 되지 않아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길을 소방안전도로로 지정해 주차를 금지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